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중앙일보의 조인스닷컴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짙은 아이라인에 미소 머금고 나타난 홍일점 현송월, 이렇게 나옵니다. 현송월이란 여자분이 오늘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되네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 중인 평창 겨울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전체 회의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북측 대표단에서 이목을 끈 인물은 단연 홍일점이 현송월이다.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고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친솔 모란봉 악단 단장이기도 한 현송월은 이번 실무접촉엔 관현악단 단장 명칭을 달고 나왔다. 현송월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앞서펜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되 입술 화장은 자연스럽게만 연출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반만 묶어 뒤로 끌어내린 모습이었다. 현송월 특유의 당당한 모습도 눈에 띈다. 살짝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마주 앉은 남측 대표단을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자에 편하게 기대어 앉지 않고 약간 구부정하게 앞으로 당겨 앉았다. 현송월 앞에는 작은 검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실무 접촉 시작에 앞서 대표단끼리 악수를 하진 사진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지 않고 아래쪽을 쳐다보며 손을 건네는 모습이었다. 현송월은 지난 2015년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친선 공연차 베이징을 찾았을 당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어디 기자인지 먼저 밝히라는 당당한 면모를 보였다. 여러분,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심하다는 생각이. 당당하다는 말,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아주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를. 현송월이라는 여자분을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한번 검색해보고. 조선일보의 조선닷컴도 역시 현송월 집중 조명입니다. 계속 초기 화면에 현송월 사진이 나옵니다. 남북회담 전면에 등장한 현송월, 엷은 미소의 강렬한 눈빛. 대스타가 등장한 모양입니다. 북한판 걸그룹 이루는 현송월, 엷은 미소의 강렬한 눈빛, 눈웃음. 계속 사진이 나오네요. 자,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현송월이란 여자를 이렇게 집중 조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지금 북한 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거기에 북한 팀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언론이 이렇게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뭡니까 지금? 헌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반인류 범죄 집단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굶겨 죽이고 지금도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현송월이라는 여자가 김정은의 애인이란 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김정은은 뭡니까? 김정은은 자기 이복형을 암살한, 그것도 독가스로 암살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가당치 않습니까? 가당치 않습니까? 이게 당당하다, 뭐 눈빛, 카리스마 이렇게 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이제 잘 풀리겠구나. 북한의 미인계에 한국 언론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태극기도 내려도 괜찮다.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에 올리자. 그거 뭐 문제가 되느냐? 태극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되는 해인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일도 치르지 않겠다고 하고 태극기도 내린다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북돋우는 것이 한국 언론입니다. 지금 핵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데 평창에 북한 팀이 와서 도대체 체육팀이 와야지 이 예술팀이 북한판 걸그룹이 뭡니까 이게. 와서 북한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구멍을 내겠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협상에 나가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고 미국과 담판하겠다. 그런 분위기 선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게 한국 언론의 이 가당찮은 센세이셔널리즘입니다. 북한이란 체제는 그 전체가 극장입니다. 극장입니다. 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 평양 사는 사람들 다 배우입니다. 배우. 그 배우인데 어떤 배우냐? 지옥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어떤 체제냐? 다 학살당하면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행복한 척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피는 지옥입니다. 북한은. 그리고 연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무대자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대자감. 연기를 하더라도 연기해서는 안 된다. 실련을 해야 된다. 그 인물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해야 된다. 무대자감까지 이르러야 한다. 최고도의 배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디라는 소설가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내보내서 저희 조갑제닷컴이 출판했던 고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북한 체제의 속성에 대해서 이 작자는 한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열길 울타리를 빽빽이 둘러친 한 동산이 있었다고. 거기서 늙은 마귀가 수천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한데 놀라운 건 그 동산의 열길 울타리 안에선 언제나 웃음소리밖에 들려 나오는 것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사시절 하하 호호 하고 말이죠. 그건 바로 늙은 마귀가 자기의 종들한테다 온통 웃는 마술을 걸어놓았기 때문이었잖아요. 왜 그런 마술을 걸어놓았냐고요? 그야 물론 종들을 학대하는 자기 죄행을 가리우고 우리 동산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는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였지요. 그러자고 다른 동산 사람들이 넘볼 수도 드나들 수도 없게 열길 울타리도 쳤던 거고요. 그러니 글쎄 생각 좀 해보시오. 그 동산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디가 아프거나 슬퍼서 엉엉 울어도 그것이 하하 호호 하는 웃음소리만 되어 나왔으니 세상에 그처럼 악한 마술이 어디 있고 그처럼
무시무시한 동선이 또 어디 있겠소? 바로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해야 됩니다. 지상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감성 독재라고 합니다. 보통 독재는 인간의 공적 생활만 통제합니다. 전체주의는 인간의 사적 생활까지 통제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독재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감성 독재라고 합니다. 무엇을 느끼고 울고 불고 하는 것까지도 통제하는 것이죠. 최고도의 독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독재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자를 내세우니까, 아, 북한은 저렇게 미녀가 많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행복하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한국 언론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고 북한은 악이고 적이다라고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한국의 언론은 절대로 이런 여자를 보고 당당하다든지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기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패션, 표정, 이것을 다 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기 올리자고 하는 정부의 이 비굴한 태도가 별 비판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한국 언론의 북한 보도에서 제일 못마땅한 게 뭡니까? 언제는 김일성 생일이다. 내일은 김정일 생일이다. 김정은 생일이다. 자기 할아버지 생일은 모르면서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국민들한테 알도록 보도를 하고, 뭐 국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에 나라 국제를 쓸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뿐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런 표기, 북일, 북미라는 표현도 말이 아니죠. 미북이라고 해야 되고 일북이죠. 북은 우리의 적이고 국가도 아닌데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보다 앞에 놓아가지고 북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언어 하나하나가 북한 핵과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한국인의 비판의식을 마취시켜버리는, 비판의식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보도,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인터넷판만 보여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미소의 강렬한 눈빛 눈웃음, 이게 도대체, 자, 전번에 남북 공동합의문을 보면은 온통 민족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아니, 여기 나오는 이자들이 민족입니까? 히틀러보다도 더 못한, 더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히틀러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했을까요?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지. 민족 반역 집단이죠. 민족 반역 집단이 선전 도구로 파견한 현송월이라는 여자를 놓고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무비판적으로도 아니고 중립적도 아니고 이렇게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보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미화를 한다면은 여기는 선과 악의 분별력뿐만 아니라 피하 구분이 없습니다. 피하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언론, 정치인, 검사, 판사,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다.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히틀러가 나쁘다, 나치즘이 나쁘다, 파시가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고, 그것을 틈타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감성에 스며드는 선전선동을 하는데, 그 선전선동을 누가 해주고 있느냐?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판 걸그룹 이끄는 현송을 엷은 미소에 강렬한 눈빛, 눈웃음. 북한에서 이 여자처럼 살 수 있는 여성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북한, 여기 걸그룹이니까 아마 키도 클 텐데, 북한 남자의 평균 키가 160cm고 한국 남자는 평균 키가 174cm 아닙니까? 북한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흠모의 대상 아닙니까?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입니다. 한국은 81세입니다. 11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중에 뽑힌 이 여자, 이 여성분을 이렇게 미화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뭐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이런 언론을 두고는 한국이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